네, 계속해서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 하면 이분의 유쾌한 해설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박재민 KBS 스포츠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 위원께서 오셨다는 것은 오늘 키워드가 스포츠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는 바로 먼저 가시게입니다. 어딜 먼저 가라는 건가요? 궁금하죠? 네. 영상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디죠? 자, 지난 14일 베이징 하프 마라톤 대회입니다. 우승을 차지한 건 중국의 허재 선수이죠.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제기된 승부 조작 논란.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인데 혹시 방금 저 손짓 보셨나요? 어서 가라고. 네, 먼저 하는 가시게 하는 듯한 저 제스처. 결국 허재 선수가 앞서가고 다른 선수들에겐 속도를 늦출한 듯한 손짓까지 나옵니다. 这样是不是也是选手之间的一种相互促进？是的。 결승선 통과 후 여유로운 다른 선수들과 달리 유독 힘들어 보이는 모습까지 이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결국 한 케냐 선수가 양심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허재 선수를 위한 페이스메이커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SNS 반응도 싸늘했고요. 결국 허재 등 4명의 선수들의 성적은 모두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승부 조작을 인정하게 된 셈이죠. 승부 조작이었군요. 보는 눈이 몇 개입니까? 관중들도 많았고 생중계가 되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네. 근데 너무 대놓고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먼저 가시라고 하는 거네요. 이 해명을 얘기를 들으면 케냐 선수 3명을 비롯한 허재 선수까지 4명은 이 케냐 선수들은 페이스메이커로 원래 고용이 됐었다, 대회 측에. 네, 네. 하지만 후원사의 실수로 배번을 받고 선수로 뛰게 되었다라는 해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한 것은 페이스메이커는 명확하게 배번이 다르고 또 페이스메이커는 경기 종료 직전에 빠지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네. 하지만 끝까지 지금 뛰었잖아요. 결승선도 통과했던데요. 네, 그래서 지금 정황상으로는 허재 선수가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포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부정행위가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2018년 선전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선수가 무려 258명이나 적발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많이요? 단 한 점까지 달리지 않고 대놓고 저렇게 중간에 덤불로 넘어서 하는 선수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공분을 살 만한 사건이었죠. 마라톤을 하는데 정해진 코스를 이탈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 네. 김명주 기자님 대체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지금 최근에 마라톤이 중국에서 꽤 지금 인기가 많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한 그래요. 조사를 보면은 그 응답자의 60% 이상이 달리기를 한다고 답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우아하네요. 대표적인 스포츠죠. 그 뭐 탁구나 배드민턴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대회 참가자를 지금 뽑을 정도고요. 네네. 실제로 올해 그 장쑤성 우시에서 열렸던 한 그 마라톤 대회에는 그 지원 경쟁률이 8대1을 넘었다고 해요. 예. 지원하는데, 참가하는데. 근데 하지만 이런 인기와는 좀 반대로 그 무슨 대회 운영과 관련된 그런 제도, 뭐 시스템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시민 의식 같은 것들은 아직 지금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몇 개 에피소드만 봐도 그래 보이네요. 네,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2021년이었죠. 산악 마라톤 대회에서는 또 큰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악천후가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이것을 제대로 선수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내린 우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도중에 실종이 되기도 했는데 네. 빨리 경기를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태가 훨씬 더 커졌고요. 결국엔 참가자 172명 중에서 21명이 사망하는 아주 큰 사고로 번지게 어머나, 되었었죠. 선수들이 죽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데 그렇다면 안전하고 공정하게 대회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열광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공정한 경기 규정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남녀노소, 사회적 계층, 어떤 부기에 따르지 않고 정확하게 모든 선수들에게 동등한 규칙을 적용을 하거든요. 네. 세계 연봉 1위 선수가
규정을 어겼을 때 우리는 그 세계 연봉 1위를 보지 않고 정당한 페널티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어플레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페어플레이가 깨지지 않는 스포츠 이런 사건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재점검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정정당당하게 스포츠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기를 우리가 보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 픽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김명주 기자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제가 오늘 골라온 픽은 그 뉴욕의 독특한 직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비대면 캐셔입니다. 비대면 캐셔라. 비대면으로 계산을 해준다는 건가요? 네, 저도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네, 평범해 보이는 뉴욕의 한 치킨 가게. 그런데 맞이해주는 사람은요. 네, 이 모니터 속 비대면 캐셔에게 원격으로 주문을 하는 방식인데요. Oh, do you have any menu recommendation for me? Actually, one of our best sellers is the chicken sandwich. 비대면 캐셔는 필리핀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뉴욕 최저 시급이 16달러로 너무 높으니까 인건비가 저렴한 필리핀 직원을 고용한 겁니다. 아, 이런 방식도 네, 있군요. 비대면 캐셔는 시급을 3달러만 받아도 필리핀 평균 시급 약 1,800원에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계산원에게 주문한 대로 음식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Very helpful, especially for the small business and also during the rush hour. 자, 이 시스템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The whole system is, I think, just mostly convenience. That's why I like it. But I feel like it exploits the labor. Like if you're gonna run your store in New York, but you're gonna be paying the wage of somebody who's in the Philippines, like you're the only one who's benefiting from that. So. 아니 진짜 코로나 이후로 온갖 비대면에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또 비대면 직원은 처음 봅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좀 신기한데요. 그 미국 레스토랑 평균 매출의 약 33%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거든요. 약 3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비대면 캐셔를 고용을 하면 그래도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를 절감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네. 또 시차를 이용해서 그 24시간 서비스도 손님들에게 적절하게 그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뭐 사실 저도 키오스크만 있으면 뭘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그게 좀 난감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맞아요. 누구나 있죠. 뭘 좀 뭐 주문하려고 해도 직원도 없고 자 그런데 이 비대면으로라도 직원이 있다면 메뉴 추천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또 주문이 막힐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편리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함이 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하는 게 한 3가지 요인 정도가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일단 원거리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의 관리가 굉장히 점주 입장에서는 힘들 것 같고요. 또 뉴욕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쟁을 본토 말고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같은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한 임금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맞아요. 사실 노동 착취,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 착취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좀 피해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그런 우려가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워낙 비싸도 너무 비싸니까 이런 원격 아웃소싱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 아웃소싱을 생각해 봤을 때 필리핀의 주요 산업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업계에 정규직 종사자만 해도 한 170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도 조금 다른 생각인 게 글쎄요, 원격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임금 때문에 그런 네. 건데 조금 과도기적인 성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네. 임금이 별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다른 옵션을 선택을 하라라고 한다면은 결국엔 AI와 같은 기술을 사용한 AI 직원 서비스 이거는 조금 더 매력적인 옵션이지 않을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중간에 거쳐가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AI가 할 것이다. 뭔가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위클리픽 살펴봤습니다.